자, 비스리코인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상황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비스리코인은 상장 이후 계속해서 강하게 눌리는 흐름이 나왔고 많은 홀더분들이 이제 진짜 끝난 거 아니냐, 여기서 더 밀리면 답 없는 거 아니냐, 이런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는 자리였는데요.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비스리코인은 단순히 무너지는 흐름이 아니라 아래에서 저점을 계속 높여가면서 다시 가격 상승과 반등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차트를 보시면은 0.8원대 부근까지 밀렸던 가격이 다시 거래량과 함께 올라오면서 현재 0.9원대 중반, 거의 1원 돌파를 시도하는 자리까지 올라와 있다는 겁니다. 장중 저점은 0.82원대 부근까지 밀렸지만 고점은 0.99원대까지 열렸고 현재 가격도 0.9원대 부근에서 버텨주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16% 넘는 반등이 나와줬고 거래대금도 158억 원 넘게 붙었기 때문에 이건 단순히 아무 의미 없는 반등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하락 이후에 저점 구간에서 다시 매수세가 붙고 있다는 신호로 봐야 한다는 거죠. 볼린저 밴드 기준으로 봐도 지금 자리는 중요합니다. 중심선이 0.98원대 부근에 있는데 현재 가격이 바로 이 중심선 부근까지 올라오면서 다시 위로 시세를 열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단 밴드는 1.28원대 부근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때를 강하게 돌파하고 거래량이 계속 붙어준다면 위쪽으로는 생각보다 빠르게 가격 상승과 반등 흐름이 나와줄 수 있는 자리라는 겁니다. RSI도 바닥권에서 다시 회복되면서 32선 부근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아직 과열이라고 볼 수 있는 자리는 아니지만 적어도 이전처럼 매수세가 완전히 죽어있는 자리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즉 비스리코인은 아직 확실하게 추세 전환이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아래에서 저점을 잡고 다시 반등을 시도하는 중요한 구간에 들어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아니, 이렇게 상장 이후에 계속 무너졌던 코인이 왜 갑자기 다시 살아나고 있느냐는 겁니다. 왜 하락만 이어지던 비스리코인에서 다시 거래량이 붙고 왜 이런 돌파를 시도하는 가격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느냐는 거죠. 바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시장 자체 매도 압력이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비스리코인을 계속 눌러왔던 단기 차익 실현 물량, 초기 투자자와 고래들의 덤프 물량, 그리고 공포에 던지는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들이 계속된 하락 과정에서 상당 부분 정리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위에서 무한정 쏟아지던 물량들이 어느 정도 소화됐고 이제는 거래량이 다시 붙기 시작하면 가격을 들어올릴 수 있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비스리코인에 투자하고 있는 VC들의 트랜잭션과 포트폴리오를 보시면 알겠지만 IDG 캐피탈, SBI 홀딩스, 블랙록, 소프트뱅크, 판테라 캐피탈까지 많은 글로벌 기업들에게 투자를 받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비트 상장할 때는 이렇게 기관 자금이 유입되고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까지 같이 붙으면서 3원, 지금 가격 대비 3배가 넘는 큰 가격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자, 하지만 문제가 있었죠. 이렇게 가격 상승이 강하게 나왔을 때 초기 VC들과 고래들은 상승분에 대한 차익 실현과 시장 리스크 회피를 위해 덤프 물량을 매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즉 그동안 비스리코인이 눌렸던 이유는 단순히 프로젝트가 완전히 끝나서라기보다는 초기 VC들과 고래들의 덤프 물량이 계속 소화되면서 나온 눌림이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홀더분들은 계속 눌려있던 흐름에서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대처와 대응을 하셔야 할지 많은 걱정과 고민들을 하고 계실 거예요. 결론부터 말해드리면 그동안 계속된 하락으로 수많은 악성 매물들이 쌓여있기 때문에 일부 중심선과 상단 밴드 매물 대구간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눌림이 나와줄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시는데요. 바로 이 눌림이 나올 때 공포가 가장 큰 구간에서 물량을 쉽게 뺏겨버린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비스리코인 물량을 절대 쉽게 뺏기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조만간 한 번 더 큰 가격 상승이 나와줄 수밖에 없는 아주 중요한 재단의 일정과 온체인 데이터가 있기 때문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그동안 하락을 만들어냈던 덤프 물량들이 상당 부분 정리되면서 시장 자체의 매도 압력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차트를 보셔도 덤프 물량들이 어느 정도 정리된 시점에서 0.8원대 저점을 지켜주고 다시 거래량과 함께 이런 부분까지 가격을 밀어 올리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아직까지 매도되지 않은 대규모 비스리코인 물량들이 또 한 번 더 재단의 락업 해제 일정에 맞춰서 거래소로 이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시장에 매도 가능한 물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가격 하락을 만드는 악재 요소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들을 주시는데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기업과 고래들도 초기에 투자했던 물량들을 아무 가격에나 던지는 게 아니라 더 높은 구간에서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재단의 락업 해제 일정 전에 가격 상승과 반등 흐름을 먼저 만들어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시로 큰 논란이 됐던 건데요. 그동안 리플 재단과 코인 시장에서는 재단이 기업들에게 더 많은 투자를 받기 위해서 락업 해제 일정을 협업기관들에게 공개하고 이 일정 전마다 가격을 상승시키고 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게 하면서 협업기관들은 수익을 보고 재단은 더 많은 투자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가격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허위 사실이나 오해 소지, 즉 가격 상승 기대감을 일으킬 수 있는 호재를 발표하면서 인위적으로 가격을 펌핑시킨 뒤에 가격이 상승하면 개인 투자자들에게 물량을 몽땅 팔아치우면서 많은 수익을 받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재단의 일정과 함께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업비트 상장 때도 기관들은 투자했던 물량들을 락업 해제 일정에 맞춰서 거래소로 옮기고 큰 가격 상승과 반등 흐름을 먼저 만들어냈었는데요. 그리고 이번에도 또 한 번 더 그동안 시장을 눌러왔던 덤프 물량들이 상당 부분 정리되면서 매도 압력이 낮아진 구간에서 아직까지 매도되지 않은 대규모 비스리코인 물량들이 재단의 락업 해제 일정에 맞춰서 거래소로 이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기업과 고래들은 이 물량들을 아무 가격에나 던지는 게 아니라 더 높은 구간에서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지금처럼 거래량을 붙이고 가격 상승과 반등 흐름을 먼저 만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서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비스리코인은 이미 0.8원대 저점을 지켜주고 다시 이런 부분까지 가격을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이런 데를 강하게 돌파하고 매물대 구간을 뚫으면서 거래량이 계속 붙기 시작하면 가격 상승은 천천히 기다려주는 게 아니라 순식간에 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물량을 절대 쉽게 뺏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알고 가셔야 할 게 있습니다. 가격 상승이 나온다고 해서 무작정 들고만 있으면 되는 자리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기업과 고래들이 가격 상승을 만들어 줄 때 고점에서 락업 해제 일정의 덤프 물량들이 본격적으로 매도되기 전에 반드시 대응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욕심 때문에 매도 타이밍을 놓쳐버리게 되면 또 한 번 더 대규모 덤프 물량과 함께 큰 가격 하락으로 손실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원래 락업 해제라는 건 투자자 보호가 목적이지만 결국 이런 정보를 모르셨던 분들은 올라갈 때 뒤늦게 매수하고 떨어질 때 공포에 매도하면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던 구조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비스리코인 커뮤니티에서 초기부터 활동하면서 이러한 재단의 일정과 함께 초기 투자 기업들의 트랜잭션과 포트폴리오 그리고 고래 지갑들의 물량 이동 흐름을 계속 체크해 왔는데요. 이제 이 정보를 통해서 락업 해제 일정 전에 거래소로 물량이 옮겨지고 나서 가격 상승이 나올 때 우리가 매도해야 하는 목표 매도가 그리고 덤프 물량들이 어느 정도 정리된 뒤 다시 재매수를 준비해야 하는 시점들까지 같이 공유해 드릴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정보들을 영상에서 모든 분들에게 다 빠르게 공개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저번에도 공개했다가 유튜브 영상 정책 때문에 삭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따로 소통방에서 공유해드리고 있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눌러주신 분들은 그냥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여기 010-2145-2133 제 개인 번호로 비스리라고 단 3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이런 정보들을 구독자분들에게만 따로 공유해드리는 소통방에 바로 초대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걱정들 하시는 게 이런 정보를 대가로 금전적인 요구를 하거나 투자 강요를 하거나 뭔가를 요구할까 봐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런 건 어딜 가시더라도 무조건 사기니까 절대 당하시면 안 되고요. 저는 그런 거 없고 그냥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혹 질문들 주시는 게 지금 비스리코인에 투자했던 기업이나 고래들이 그냥 거래소로 물량을 옮기는 것뿐인 거 아니냐는 건데요. 이게 만약 한두 기업이나 한두 고래 지갑만 움직인다면 그냥 그들의 사정에 의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비스리코인에 투자했던 여러 기관과 고래들이 비슷한 시기와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고 여기에 거래량까지 같이 붙고 있다면 이건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보다는 가격 상승과 반등을 만들어낸 뒤 물량을 정리하려는 흐름으로 같이 보셔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게 바로 이겁니다. 지금 비스리코인은 무작정 끝났다고 던질 자리도 아니고 반대로 첫 반등에 무작정 따라붙을 자리도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처럼 덤프 물량이 상당 부분 정리되고 매도 압력이 낮아진 상태에서 이런 부분을 돌파하려는 구간에서는 재단의 일정, 락업 해제 구간, 그리고 기업과 고래들의 트랜잭션과 포트폴리오를 반드시 확인하면서 대응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도 이런 정보를 모르고 대응을 놓치게 되면 아무리 큰 가격 상승이 나와도 고점에서 정리하지 못하고 다시 대규모 덤프 물량이 본격적으로 나올 때 큰 가격 하락으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기업과 고래들의 물량 이동은 매주, 매달 아무 때나 나오는 흐름이 아닙니다.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몇 년에 한 번씩 나오는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간을 놓치게 되면 다음에 또 언제 이런 큰 가격 상승과 반등 흐름이 나와줄지 모릅니다. 결국 중요한 건 단순히 오르냐 내리냐가 아니라 이 흐름이 나올 때 어디서 대응하고 어디서 정리하느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최소한 재단의 일정, 트랜잭션, 포트폴리오 흐름은 반드시 확인해 보시고 직접 투자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정보들은 확인하는데 비용이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편하게 소통방에 들어오셔서 부담 없이 확인해 보실 수 있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대신에 그 정보가 여러분들 투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고 하신다면 그냥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